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주말 시황 브리핑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나스닥 특별 재조정 및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였습니다. 만기 규모에 비해서는 나름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주가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하기엔 시장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7개 기업에서 가치의 절반 이상을 파생시키는 데 수반되는 집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인기 있는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를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개 기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마소,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가캡 기업 기술주입니다. 이러한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은 보통적으로는 기업 인수 또는 합병, 상장 폐지 등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경우 구성 종목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적 조정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손옵션 만기일과 보통 겹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구성 종목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중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은 매년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거래소가 밝힌 특별 조정은 이러한 이벤트가 아닌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개별 구성 요소가 갖게 될 새로운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기술 부분에 대기업이 지수 가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암시한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수관리 방법론에서 가중치 재분배를 통해 지수의 과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재조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나스닥은 이렇게 7월 24일 월요일 증시 개장 전에 효력을 발휘할 특별 재조정을 거칩니다. 거래소가 개별 주식의 지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재조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나스닥에 따르면 지수 가중치에 대한 변경은 지난주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변경 사항의 정확한 특성을 알게 되는 월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나스닥 100은 2023년 초부터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로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의 랠리를 주도한 메가캡 기술주 덕분입니다. 이렇게 나스닥의 공식 방법론에 따르면 목표는 가장 큰 주식의 총 가중치를 4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UBS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달 초 지수의 4.5%를 넘어서면서 나스닥의 재조정 발표가 촉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밸런싱이 미국 주식 시장 랠리를 과연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두 번의 일회성 가중치 조정이 일어났던 시기는 과거에 2011년과 1998년도에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쪽도 이렇게 나스닥 100 주식 강세장이 끝난 것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ETF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조정에 대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하락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매각계 기술주들은 이렇게 배당금으로 많이 지불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조정이 ETF 투자자가 매년 받는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성 종목이 지수 평균보다 훨씬 낮은 배당 수익률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지수의 나머지 부분의 가중치 재분배는 투자자가 받는 정기적인 그러한 배당금에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나스닥 100 추정 ETF인 QQQ라든지 또는 TQQQ 같은 뮤추얼 펀드의 총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수의 유동성을 또 제공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이러한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헤지펀드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면은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그러한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리밸런싱 재조정에 대한 소식을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미 증시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는 같습니다. 또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FOMC 회의까지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나스닥 특별 재조정 리밸런싱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증시에 어떠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